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김치찌개 대 불고기. 어떤 의지로 현상을 쫓아갈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숨겨둔 욕망 같은 것을 누르고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혹은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그때 작용하는 것이 생각이며 이성이다. 생각과 존재가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줏대 없이 살고 있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한다.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가 나왔다. 입맛을 잃은 큰딸이 아침에 현관을 나서며 부탁하더니 어머니가 잊지 않고 장만하신 것이었다. 숙성된 김장김치로 끓인 찌개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어 보였다. 바로 군침이 돌았다. 밥 한 숟가락 뜨고 국물을 들이켰다. 맵고 시큼한 맛에 이어 달콤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건더기를 먹으려고 다시 숟가락을 가져갔을 때였다. 풍성한 줄기와 이파리 속에 살코기가 보였다. 이미 찌개 맛을 들인 혀는 다음 숟가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작년 11월 말 시작되었던 구제역 사태 이후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과단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채식주의자가 되자.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 사육되고 전염병이 돌자 무더기 살처분 당하는 가축들을 보고 더 이상 동물을 학대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물음을 던져보았지만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동물 생명권이니 생태 축산이니 순환농업이니 하며 거론하는 것들도 결국 인간 편에 서서 고민하는 것들이었다. 산업화된 축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결심을 하고 육식을 안 한 지 3달을 넘기고 있던 차였다. 채식 프로젝트가 슬슬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뷔페에 가면 채소는커녕 육식만 잔뜩 가져오는 남편은 고기를 덜 먹였고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행여 영양 부족이 되는 건 아닌지 나로서도 걱정되기 시작했다.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굳이 육식을 하지 않아도 영양 섭취에는 큰 문제가 없고 고기를 얻기 위해 우리가 파괴하는 환경과 비인간적인 행태를 문제 제기하는 몇몇 글과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다른 가족들이 고기를 먹는 식탁에서 나는 채소만 먹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다. 별미로 비빔밥이 나왔을 때 무심코 비빈 것이 계란 후라이까지 함께 비벼놓은 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을 때 생각 없이 자장면을 먹고는 그릇에 남은 야채를 집어먹으면서 고기도 함께 씹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의 그 황당함이란. 더 기가 찼던 것은 뒤늦게 알았더라도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나는 남은 고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과 존재가 불일치하는 순간이었다. 생각이 혀를 이기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고기 맛의 유혹을 느낀 것이다. 금단 증세라는 것이 담배나 술 따위에만 있는 말이 아니었다. 고기 맛이 어땠었지? 돌연히 궁금해서는 골똘히 생각한 적도 있었다. 이상하게도 달디달게만 기억되는 것이었다. 고기가 주 재료가 아니라 부재료로 들어가 있는 요리에서 어이없게 참패를 했던 나는 식탁 앞에서 정신무장을 다시금 해야 했다. 불고기가 나온 얼마 전이었다. 주말을 이용해 온 식구가 다 모인 저녁 시간이었다. 큰 접시에 수북이 담겨서는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는 불고기가 당근, 양파, 대파와 함께 어울려 맛깔스러웠다. 남편과 아이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부지런히 먹었다. 상추와 깻잎에 싸서 한 입 가득 가져가던 남편이 어서 먹으라고 눈짓을 했지만 나는 상추와 깻잎에 밥을 얹어 쌈장을 찍어 먹을 뿐이었다.
오히려 나는 불고기 앞에서는 강했다. 기를 쓰고 먹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인지 생각과 이성의 힘이 그때만은 욕망을 제압하고 태연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불고기가 너무나 뚜렷한 정체성으로 위압감을 주었을 때 나는 결연한 의지로 무장을 하고 대항했다. 그러나 기묘하게 숨은 교란에는 정신무장할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꼴이 되고 말았다. 큰일 앞에서는 의연할 수 있다가도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경우랄까. 이성의 힘은 세다. 때문에 그 냉철한 이성에 과단한 행동을 더해 자기 극복을 꾀하고 세계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힘도 만만치 않다. 욕망과 습관으로 표면화되는 존재는 비빔밥의 계란 후라이나 자장면 속 고기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굴복할 수도 있다. 결국 나는 김치찌개에 있는 살코기에도 무릎을 꿇고 말 것인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습관과 식욕만 의지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사회 환경과 시대성은 또 거부하기 어려운 힘을 지니고 있다. 지난 설에 시댁에 갔을 때였다. 시누이가 내놓은 가죽 재킷을 마다했다. 동물 보호는 못할지언정 학대를 반대하는 입장이니 가죽옷은 입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내 앞에서 언짢은 기색을 보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내가 유별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천천히 내 안을 들여다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신혼 한때 입은 후 드라이클리닝 한 채 10년을 묵혀둔 토스카나가 있었다. 세무 점퍼도 하나 있고 소가죽 가방도 있질 않은가. 신발장은 한술 더 떤다. 구두와 부츠도 모두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지갑도 있다. 이러고 내가 동물 학대 반대, 동물 보호를 부르짖을 수 있을까? 결혼 당시 남편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다. 나는 고가의 토스카나를 받고 한동안 입고 다녔다. 이후 딱히 어떤 계기랄 것도 없이 토스카나는 옷장 맨 안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에 내놓거나 아는 사람에게 줄까 생각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때마다 남편의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 처분할 마음을 접고 10년을 간수해온 것이었다. 가방이나 구두, 부츠, 지갑은 요즘 가죽 아닌 걸 찾기가 되게 힘들다. 다른 소재의 것을 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마음에 차는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생각 따로, 현실 따로. 여기서도 이성의 힘은 욕망과 시류에 무너지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가죽 제품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 확고부동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지 못한 나는 이러한 모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와 시대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한계이다. 지금 시점에서 나는 채식주의자나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처럼 명징한 사상도 실천도 주장할 수 없다. 애매한 육식 반대론자이며 어정쩡한 동물학대 금지론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 따로 존재 따로인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해보니 또 그건 아니다. 삶의 대부분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애매하며 우연성이 크다고 말한다면 자기 합리화라는 비난을 받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는 자기 기만과 반성의 경계선에 있는 모양이다. 경계에 서 있는 한동안 모순된 안과 밖의 부딪힘이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이다. 김치찌개에 든 고기를 공굴려 본다. 입에 넣고 씹는다. 김칫국에 스며든 고기가 쫄깃하다. 금세 비운 밥공기를 들고 부엌으로 간다. 조금 더 먹어볼까? 여기서 숟가락을 내려놓을까? 순간 고민하다가 싱크대에 그릇을 놓고 수돗물을 튼다. 때로는 존재뿐만 아니라 이성조차 이기적인 나를 이 물살에 씻어 흘려보내고 싶다.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넘지 못한 지난 몇 달이었다. 사회와 시대와 같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경험이 당신에게도 있나요?
당신의 밤에 문장을 놓고 갑니다. 한밤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